일단 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려 보면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장전 굉장히 기대감을 좀 가지고 준비를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조금 부진했었던 미국 증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을 필두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최소 1% 이상의 상승은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었죠. 장 출발하고 나서 1시간 동안에는 우리의 기대에 좀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뭐 소폭입니다만은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많이 소외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거기에 이 셀트리온 그룹주를 포함한 제약바이오까지 힘을 내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1시, 12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또 힘이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장 종가 기준으로는 양지수 모두 음봉으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또 그러다 보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고민이 많을 지금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수급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면 결국 이제 이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요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뭐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되었든 기관 혹은 외국인 투자자가 되었든 제가 수급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왜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지느냐 이렇게 좀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사면 왜 시장은 오르기보다 내려가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면 왜 시장은 그대로 올라가는지 이유는 뭐냐면요. 자금력의 차이보다는 종목의 그 매수세가 들어가는 집중도의 차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 10명이면 10명 모두 대부분이 다른 종목을 많이 삽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종목에 집중이 되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예외적인 날이 있었죠. 작년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개인 투자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뭘 샀느냐?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 주체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왔을 때 시장이 많이 오르지 못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목 일부에 집중되지 않고 힘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시장에 들어올 때는요. 사는 종목을 계속 삽니다. 외국인은 반도체 IT를 기관은 뭐 반도체 IT, 전기전자 혹은 제약바이오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메이저 주체들이 매수를 했을 때 지수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간다.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선 오늘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코스피 장 마치고 나서 보니까 매수로 좀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금액도 그리 크지 않았다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네,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눈치를 보기 위한 그러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특징주에 대한 설명을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시장에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FNF 홀딩스와 FNF인 것 같아요. 자, FNF는 오늘 상장했기 때문에 제가 분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 일봉으로 보여드리면요. 봉이 하루 1거래일밖에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분봉으로 제가 한 30분봉 기준으로 딱 보여드릴게요. 상장하고 나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결국엔 장 막판에 지수가 밀리면서 FNF의 흐름도 조금은 부진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FNF 홀딩스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관심을 가진 분들은 이 종목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알겠지만 이 종목에 전혀 관심 없으신 분들은 저건 지금 왜 저러는 걸까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정리해드리면, 자, FNF 홀딩스가 이제 재상장을 했습니다. 자, FNF 홀딩스가 예전에는 투자 사업 부분과 의류 패션 사업 부분을 다 같이 도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패션 의류 사업 부분을 FNF 홀딩스에서 FNF라는 사업명으로 오늘 상장을 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 1분기 의류 쪽 보복 소비가 살아나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냈었던 섹터예요.
자, 그러면 FNF홀딩스에서 알짜배기 사업부가 투자 사업부일까요? 의류 사업부일까요? 의류 사업부가 아닐까요? 당연히 의류 사업부이겠죠. 의류 사업부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의류 사업부를 딱 떼서 FNF라는 사명으로 상장을 시켜버리니, 자, 당연히 의류 사업을 다 영위하고 있는 FNF의 주가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의류 사업부가 빠진 FNF홀딩스는 이렇게 차익 매도 물량이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오늘의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FNF홀딩스를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빠졌는데 더 빠질까? 이쯤에서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FNF홀딩스가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계신 분,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FNF홀딩스가 기업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기업이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절대 신규 매수를 하시거나 보유할 만한 모멘텀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렇게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FNF 같은 경우에는 재상장 이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로 마치지 못한 게 조금은 아쉽지만, 오히려 관심 있었으나 못 사신 분들에게는 저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낮은 가격에서 그렇죠. 살 수 있으니까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FNF는 뭐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해요. 네, 특히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이 종목을 어느 가격에 어느 시점에 트레이딩 할 것인지 제가 이야기를 꼭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노란톡 메신저에 꼭 들어오시고, 자, 노란톡 메신저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 있죠? 우리 보아 학생이 노란톡 메신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도 빨리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김쌤과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지금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한밤 김쌤, 한밤 김쌤 이렇게 4글자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어 입력이 좀 어렵고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보다 더 손쉽고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화면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들어오셨다면 저희가 곧 종목 상담을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좋고요. 노란톡방에 계속해서 질문 남겨주시거나 김쌤이나 저 보아캐스터에게 하고 싶은 말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24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바로 그럼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은 경동 도시가스 24,000원에 지금 비중이 10%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자, 이 종목부터 한번 봐야 드리면, 자, 경동 도시가스 사업명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본업이 무엇인지 확실하죠. 천연가스, 네, 이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왜 많이 올라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죠? 최근에 급격하게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자, 천연가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건 뭐 있죠? 원유의 가격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구리의 가격도 올라왔고요. 그죠? 많은 철강의 가격도 올라왔고요. 이렇게 원자재 지금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대다수의 원자재 가격이요, 어마어마하게 또 폭발적인 또 상승세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의 가격 또한 오를 수밖에 없고, 그 가격이 오르다 보니 당연히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높은 가격에 팔겠죠. 그러면 예전보다는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경동 도시가스뿐만 아니고 최근에 대다수의 많은 원자재 관련주들이 이렇게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좋았던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수한 가격 저는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뭐 물론 조금 더 낮게 살 수는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2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는 저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진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간입니다. 기간.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뭐 쉼없이 올라가는 종목 물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런 종목 있어요. HMM 같은 거 있어요. 그런데 HMM이라는 종목도
이미 올라오고 난 자료를 보니까 쉼없이 올라왔다라는 표현이 이해가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 종목을 샀을 때는요. HMM도 굉장히 기간 조정이라는 것이 많았던 종목입니다. 자, 물론 이러한 기간 조정 없이 오르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대부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기간 조정 없이 바로바로 그냥 계속 올라오기만 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은 거의 뭐 100에 하나, 1000에 한 종목 나올까 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 긴 호흡 관점으로 우상향을 하는 종목이라면 충분히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따른 가격과 기간 조정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경동 도시가스도 거의 3월, 4월 그리고 5월 첫째 주까지요. 뭐 한 10주 정도는 쉬지 않고 올라온 거예요. 10주 정도는 지금 정말로 거의 음봉 없이 계속 올라온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을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요. 지금 이 정도의 가격과 기간 조정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숨고르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 더 갈 거냐? 아니면 더 가지 못할 거냐는 뭐에 달려 있겠어요? 바로 천연가스의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와서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LM이라고 있어요. 런던 원자재 그 시세를 보는 그 사이트에 가셔서 천연가스의 재고를 뭐 시간 단위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일 단위로 보시면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면 저는 보유. 만약에 천연가스의 가격이 내려간다면 저는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시청자분이 아마 하시긴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하시긴 김쌤이 어려울 것 해주시나요? 같아서 제가 어차피 관심 있는 종목, 관심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노란톡에서 이 부분을 제가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은 지금 위치에서는 우선 보유를 하시면서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저하고 소통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시기를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또 빠르게 갈게요. 자, SFA 반도체 10,010원에 비중 20%입니다. 10,010원에 자, 비중 20%.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많이 하는 실수. 뭘까요? 가장 높은 위치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하는 것. 또 과감함이 또 쓸데없이 그렇죠. 그런 데도 발휘가 자, 되더라고요. 경동 도시가스는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노려서 혹은 이걸 생각해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조정을 기다렸다 사신 가격이. 그러니까 잔파동 혹은 기간 조정이 있더라도 시간적으로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심리인데 지금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0,010원이면요. 거의 뭐 2월 16일 날 이 종목이 가장 고점을 찍을 때 사신 거예요. 아이고. 관심 있죠. 여기서 더 갈 것 같으니까 사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가 이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 개인 투자자들 이런 종목, 이런 위치에서 사시려면 손절 가격을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애초에 나는 손절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죽었다 깨나도 손절은 못하겠다. 한국인이 또 정의 민족이라 손절하기 어려워요. 손절을 못하겠다. 손절을 못하면 손실이 커진다라는 설명을 제가 누누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내가 손절하면 올라갈 것만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도저히 손절을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올라오겠죠? 언젠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 언젠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기분 나쁘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종목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식은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 SFA 반도체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 만약 관심 있으셨다 하더라도 조정 시에 매수를 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조정 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일봉상 너무 많은 지표, 보조 지표 볼 필요 없다. 그냥 단순하게 기본 세팅되어 있는 것 기준으로 21선 이평선이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S에서도 대부분이 노란색 선일 거예요. 그리고 61선 이평선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HTS에서 모두 초록색이 돼 있을 겁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기다렸다 21선 이평선에서 1차, 기다렸다 61선 이평선에서 2차.
이렇게 산다면요. 충분히 수익권으로 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요새 이 가상화폐가 좀 핫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너무 못 참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가상화폐가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커요. 근데 변동성이 큰 거에 너무 익숙하시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너무 오셔서도 그렇게 변동성 있는 종목만 찾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돈을 버는 분은 단 한 분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은요, 당연히 가치를 보고 실적을 보고 무엇보다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 유리해요. 높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이 가는 것을 원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절을 생각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낮은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SFA 반도체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모멘텀이에요. 반도체 뭐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대장주가 쉽사리 고개를 못 들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미 선반영이 돼서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메이저 주체들이 우리 시장을 강하게 사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 모멘텀을 봤을 때는 SFA 반도체는요, 사실 손절을 안 해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괴리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SFA 반도체의 매수가가 8,000원 부근이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볼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0,00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은 돼요. 왜냐? 여기서 추매를 해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중, 똑같은 비중을 추매를 해도 만들 수 있는 평단가가 8,500원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이 8,500원도 지금 현재 SFA 반도체 주가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추매를 하더라도 단가를 내린다 하더라도 너무 첫 번째 매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지금 추매를 하시는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래서 우선은요, 저는 추매를 안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요. 네, 추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 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요, 우선은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단순하게 더 사세요, 손절하세요라는 전략을 드리는 종목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이 전략을 드려야 되는 종목들이 많을 것 같은데, SFA 반도체 잘 들어주세요, 시청자분. 7,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보유 비중의 절반은 손절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더 내려갔을 때 6,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이탈이 되게 되면 저는 전량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7,000원도 6,000원도 이탈되지 않고 올라온다면요, 목표가는 11,000원, 12,000원. 뭐 매수한 가격 대비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한 시점 대비해서 12,000원, 11,000원, 12,000원 오면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네, 그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대신에 7,000원은 이탈이 돼서 한번 손절을 했어요. 그런데 6,000원은 이탈되지 않고 다시 매수가에 올라온다? 저는 매수가 부근에서 이때는 과감하게 베팅을 해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앞서 손절한 물량이 10주면 10주, 20주면 20주를 10,000원 이상 다시 올라올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종목이 13,000원, 15,000원, 16,000원 더 올라간다면 아마 7,000원 이탈돼서 손절한 손실금까지 모두 케어하는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SFA 반도체는 전략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꼭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들으신 분은요, 꼭 이 점 유의해서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 한번 드리면서, 자, 그 다음 종목 SM 라이프 디자인 2,700원입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한번 볼게요. 이거 엄청 급락이 나온 종목일 거예요. 그죠? 네, 일단 이 우리나라에 영화가 한번 흥행을 하게 되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상을 받기 전에는요, 엄청나게 크게 좀 상승을 합니다. 예전에 대표적인 영화를 보면 기생충이 그렇고요. 그쵸. 또 이번에는 또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또 그렇고요. 일단 작품이든 어떤 특정 배우든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 관심 있게 올라요. 근데 막상 그 작품이 실제로 상을 받거나
혹은 배우가 상을 받으면 차익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게 엔터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개봉하기 전에 흥행이 될 것 같으면 계속해서 흥행 기대감이 오릅니다. 네. 지금 최근에 대표적인 영화라고 하면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처음에 개봉하기 전에 우리 VX라는 기술이 이제 화두가 되면서 네. 뭐 4D, 뭐 3D, 4D 막 이러한 이야기가 한참 나왔을 때 했던 영화예요. 일단 그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이 덱스터라는 기업도 해당 그 효과, 특수 효과를 이제 전문으로 이제 도맡아 하다 보니까 상영 전에는 주가가 올랐어요. 약간 기대감이 그렇죠. 근데 올라서. 막상 개봉이 딱 하면 결과도 좋았죠. 네. 1,000만 관객을 동원할 네. 만큼 작품성도 그렇고 인기도 많았는데 주가는 실망 매물, 그러니까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나면서 밀렸던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미나리라고 하는 작품과 또 이제 출연 배우가 굉장히 좋은 기대를 가지면서 올랐던 주식이지만 결과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끝나고 내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본업에 대한 실적이 탄탄하게 나왔다면 충분히 주가도 들어 올릴 수는 있어요. 들어 올릴 수는 있어서 너무 고점에서 산 것이 아니라면 저는 보유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문의 주신 분의 가격이 4,000원, 4,500원이 아니란 것이 참 천만다행입니다. 자, 지금 현재 2,500원인데 2,700원에 사신 거는 가격은 굉장히 잘 샀어요. 잘 샀지만 자, 차트를 보면요. 이 종목의 일반적인 가격대가 2,000원에서 2,500원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많이 빠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거죠. 네. 테마의 힘 때문에 오버해서 올라간 거예요. 오버슈팅이라고 우리가 뭐 표현을 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제자리로 찾아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본업인 컨텐츠에서 실적만 나와준다면 그래도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또 만약 비중이 50%라면 제가 아마 상담을 다르게 했을 수는 있습니다. 비중이 50%라면 상담을 좀 다르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비중이 5%이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서 밀린다 하더라도 만약에 2,000원까지 밀려요. 근데 보유하고 계신 지금 가격이 2,700원이기 때문에 2,000원까지 밀렸을 때 추가 매수 한 번만 하면요. 2,300원, 2,350원까지 평단을 평균적인 그 가격 SM라이프 디자인이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평균 가격까지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가격이니까요. 우선은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더 가져가시되 추가 매수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때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저와 같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시면서 전략을 짜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어서 바로 가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47,800원에 비중 10%. 좋은 기업입니다. 네, 좋은 기업이에요. 메타버스의 거의 실질적인 선두주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메타버스 하면 게임주 그리고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러한 종목들도 많이 거론되긴 하지만 교육주들까지도 거론되지만 실질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는 거죠. 그게 많이 영향을 끼칠까요? 일단 신규 상장주를 제가 기피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보호해소 물량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일정 기간 동안 매매를 하지 못하게 묶어둔 물량. 음. 근데 그 물량이 만약에 풀리게 되는 날에는 보통 낙폭이 커져요. 아, 그렇겠네요.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혹은 주식을 팔고자 하는 주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수급적인 것 때문에 기피하는 것 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굉장히 좋은 기술력과 좋은 성장 모멘텀을 안고 신규 상장을 해요. 그런데 과거의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적을 추론할 때 과거에 어느 분기에 어느 계절에 어느 시기에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나올 것이냐 아니면 안 나올 것이냐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그러한 데이터가 눈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투기적인 매수세가 몰리거나 완전히 소외를 받거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투기적인 매수세가 확 몰려요. 그럼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네. 나서 만약에 막상 실적이 딱 발표가 됐는데 예측을 굉장히 좋게 했는데 그 예측을 크게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을 경우에는요. 급속도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주린이분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밀릴 때 손절하시는 분은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결국 밀리게 되면 그 밀리는 손실을 모두 다 맞을, 다 피해를 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그리고 때문에 이제 종목상에 또 남겨주시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자이언트스텝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안 돼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재 위치에서는요. 이 자이언트 스텝에 매수하신 분과 매도한 자의 정말 거의 딱 가운데 가격이에요. 그죠? 그러면 50대 50인 거예요. 수익을 보시는 분도 50%,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50%.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수익을 확정하고자 하는 투자 심리도 있을 거고 여기서 올랐으면 하는 마음에 더 사고자 하는 투자 심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가격에서 조금 더 내려오게 돼서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내려오면 당연히 손실을 보시는 분의 손실을 보시는 분의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이냐면요. 지금이라도 굉장히 높은 고점에서 매도 못한 게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의 매도 물량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이거 이제 못 올라가겠구나 손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손절에 대한 매도 물량 이런 것들이 겹치면요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은 좋은 기업입니다. 자, 계속 누차 말해요. 기업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즉 목적을 가지고 본다면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만 원 이탈 시에는 저는 손절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차후에 3만 원 이탈이 안 되면 좋습니다. 3만 원 이탈이 안 되면 저는 5만 원, 6만 원까지 봐도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3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2만 원 이하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3만 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차원에서의 손절은 생각하셔라라는 생각이 들고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를 드릴 때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요. 상장한 첫날에 시초 가격을 이탈을 하면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아마 이 가격대부터 종목 상담이 엄청나게 많았던 종목이에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미리 손절을 해라. 이 하단 가격이 이탈이 되게 되면 투매가 나올 수 있으니 대신 투매가 돼서 다시 이 가격 위로 올라오면 그때 사보는 것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죠? 네. 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했다면 여기서 미리 손절을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이 가격을 올라올 때 산다면요. 충분히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위치인 거예요. 저점을 이탈해서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여러분들도 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마지막 종목 상담 한번 더 갈게요. 네. 테라젠 인텍스. 테라젠 인텍스요. 네. 만 원의 비중 40%입니다. 보유해야죠. 보유해야 됩니다. 뭐 지금 위치에서 거슬리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테라젠 인텍스라는 종목을 저도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상황이긴 하나 항상 상승하면 마지막에 결과가 좋지 않아요. 제가 노란색 이렇게 딱 쳐드린 거의 흐름을 보면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이 윗꼬리는 언제 달리냐면 올라갔다가 장 마칠 때쯤 돼서 다 내려온 거예요. 빠진 거예요.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 자, 이 악성 물량을 소화하는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오, 네. 네, 악성 물량을 소화하는 시그널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는 이제는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주포의 손절 물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왜 그러느냐면 만약에 이 종목에 조정이라든지 혹은 가격적인 조정이 굉장히 오랜 기간 있었다면 저는 물량을 소화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테라젠 이텍스의 이 악성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가격대에 있었던 기간이 너무 짧아요. 네,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일봉상 보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저는 7,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지 않으면 괜찮다. 하지만 7,5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추매보다는 손절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테라젠 에텍스에 대해서는 우선은 보유입니다. 우선은 보유이고 비중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섣불리 더 사세요라는 말은 못해요. 네, 그래서 테라젠 에텍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보유하되 7,5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혼자 헤쳐나가기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은 꼭 노란통 메신저에 오셔서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빠르게 종목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물 한 잔씩들 마시고 오시고 자, 그다음 오늘 만약 우리가 종목 교체를 하게 된다면 무슨 종목을 해야 되는지 블라인드 종목 시간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종목 상담을 제가 받다 보면 계속 해드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이 못 해드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간절하게 문의를 주신 분이 있어서 모트렉스를 한번 보고 갈게요. 네, 모트렉스 지금 위치에서 과연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위치까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보유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모트렉스는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다. 자동차 산업의 지금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아무래도 에너지 쪽이죠. 그동안에 내연기관을 썼다가 지금은 전기차 그리고 수소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궁극적인 발전형의 모습을 뭐 예측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이 가장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자율주행 안에서도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반자율 혹은 완전 자율에 따라서 단계가 있는데 결국 이제 자동차 산업의 가장 기술 집약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자율주행의 완전 자율주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 부분은 뭐 상용화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은 맞아요. 하지만 뭐 한 번에 뭐 완전 자율로 가는 그러한 과정의 산업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되는 산업이기에 저는 충분히 뉴스가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모트렉스뿐만 아니고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이라든지 부품주들은 조정시마다 매수를 하는 것은 좋다. 대신에 조금씩 우주산업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당장 눈앞에 펼쳐질 수 있는 기술은 아니에요. 당장에. 많은 법안 통과라든지 또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더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관련주들의 시세는 나중에 나올 수 있으니 관심은 가지고 그리고 보유를 하되 추가 매수는 뭐 가지고 있는 물량이 적으면 모르겠지만 많다라고 하면 추매는 하지 마시고 일단 가져가시면서 저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좋지 않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또 공략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면 제가 또 블라인드 종목으로 갖고 온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힌트를 먼저 우리 최보 학생의 주요한 힌트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종목 상담이 종료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의 포트에 우리 김쌤의 종목을 담아드릴 순서가 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주시는 블라인드 종목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제가 오늘도 고민한 끝에 이 힌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우리 김쌤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쌤 한
20년 전에 군대 다녀오셨나요? 아, 죄송해요. 한 15년 전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우리나라를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죠. 네. 네. 아, 말을 네. 코리아죠. 네. 네. 그 첫 글자 하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김쌤은 혹시 군대에 계실 때 이 막 초코파이나 이런 거 사 먹으러 여기를 좀 많이 가셨나요? 말을 할까요? 네. 이거를 말하면은 안 돼요. 안 될 것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같네요. 네. 이 군부대 내에서 이 매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이 매점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 우리나라를 영어로 바꾸면 첫 번째 이니셜을 생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첫 번째 이니셜을 떠올리셨다면 이 두 번째는 이 군부대 안에 있는 매점을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남동생도 지금 군인이라서 이 휴가를 나올 때마다 좀 뭔가를 부탁하는 편인데요. 요거를 붙이시면 알파벳 3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도 힌트를 드려야겠죠. 김쌤, 과연 이 군인들이 군대에 있는 건 우리 뭘 지켜주기 위해서 군대에 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도 뭔가 말하면은 안 또 안 되죠.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죽지 그렇죠.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 두 글자로 줄이면 요거를 위해서 군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계실 텐데요. 여기 붙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요거까지 사실 드리면 조금 많이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과가 아니라 문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공부를 안 해도 됐어요. 공부를 안 해도 돼서 이 시험은 봤지만 내신 성적엔 들어가지 않아서 이 사회탐구 과목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요 물리, 이 생물, 또 뭐가 있죠? 화학, 그렇죠. 지구과학 요런 과목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학교에 진학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요. 제가 오늘 힌트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이거 쫙 다 붙여보시면 오늘의 종목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결국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은 코로나19 백신이 아닌가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 접종률이 엄청나게 또 빠르게 증가했죠. 결국 미국과 유럽에서는 벌써부터 노 마스크 매장에 대한 가능성과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디즈니랜드 혹은 스타벅스, 월마트, 코스트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좀 알고 있는 큰 브랜드의 매장에서는요, 접종 그 횟수, 차수에 따라서 뭐 일부는 마스크를 좀 완화하는 규정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갔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당연히 이야기할 산업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제약,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반도체 수급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된다면 관련주들은 저는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은 화이자 제품의 원료를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화이자 관련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스푸트니크도 있었고 노바백스라는 것도 있었고 많은 코로나19 백신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가장 예방률과 안정성이 높다라는 모더나 제품과 화이자 제품의 위탁 생산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 이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물량을 확보를 한다면 언제 얼마만큼의 양이 들어올 것이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싶어요. 코로나19 테마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오를 만한 종목군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종목군도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 백신 테마와도 엮여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 사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건 저점에서 살 수 있는 종목인가요? 뭐 물론 여기서 안 빠진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빠질 수는 있어요. 네. 100%는 없으니까 빠질 수는 있지만, 아마 이 종목이 무엇인지 알고 위치를 찾아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매수한 타점보다는 훨씬 더 저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해당 종목 지금 노란톡방 보니까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아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 것 같아서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도 주말에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종목명은요, KPS 생명과학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이 종목 충분히 관심 있게 봐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조정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월요일 날 좀 더 그러니까 주말 동안 고민을 해서
사볼까 말까에 대한 결정을 좀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말 동안 노란톡 메신저에서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저와 함께 좋은 결과 내는 한 주가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